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뒤에 어떻게 보면 첫 시정연설,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5개월 전에 한번 코로나 그 예산 때문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주 가벼운 시정연설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경우 야당이 보이콧안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고 규탄 시위를 했어요. 이게 참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거보다도 더 못한 지금 169석이잖아요. 그 그대 야당인데 과거에 이거보다 더 첨예하게 다투고 싸울 때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정연설이라는 게 나라 돈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실제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방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1년 동안 국민의 삶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재부하고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각 부처들이. 그럼요. 아주 만들면은, 팍 터지게 이렇게 싸우고 뭐 하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죠. 지금 내년 예산은 639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들어보면 국가가 가는 방향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야유를 좀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이제 국민들도 이제 국가가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 시정연설은 들어와서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헌정 역사상 최초로 그 사전 간담회 이제 도착해서 여야 지도부하고 이제 국회의장하고 만나서 잠깐 이렇게 차 마시면서 뭐 올해 국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좀 도와주시고 지도부 얘기하고 그렇죠. 들어가서 연설하는데 거기부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그러니까 차담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주제로 이제 대통령 또 오부 여인도 다 참석을 해요. 이 정기국회 예산 때는. 그 오부 여인 자체도 자기들 예산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잖아요, 사실. 지도부를 만나서 저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또 잔잔 하면서 서로 덕담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정치인데 그걸 다 이제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당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그 로텐더 홀이라는 본회의장 앞에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 안 들어오고 거기서 쫙 서가지고 피켓 들고 이제 처음에 대통령 오기 전에는 뭐 계속 그냥 그 구호 외치고 막 이제 하다가 대통령 들어오니까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구호는 안 외치고 침묵 시위 한다 이러는데 그 침묵 시위 하는 와중에도 한두 사람 막 흥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야당 탄압하지 마라 그러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보지도 않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피켓팅에 보면 피켓도 질이 별로 안 좋아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만두는 게 두 가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돼 있고 이 XX 사과하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 XX 이거는 사실 그대로 뭐 유튜브니까 해보면 이 새끼 사과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 새끼 바른 사과하라는 뜻으로 이 새끼는 분명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인지 이 새끼인지. 근데 이 새끼 사과라면 잘못 들으면 대통령한테 직접 욕하는 대통령한테 욕한 것 같죠. 누가 그 비속어 그걸 연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여당에서는 예의를 지켜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 정의당도 지금 똑같이 안에서 여기는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좀 이렇게 이제 피켓팅하고 피켓팅했죠. 연설 끝나고 뭐 문제 다 나가버렸어요. 여기는 다 나가버리고 그렇게 이제 정치가 없는 한마디로 이제 이게 뭐 국격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야당의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정 연설할 때 뭐 검은 복장도 하고 또 근조 리본도 달고 손 팻말도 하고 프레카드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정 연설 자체를 보이콧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방탄하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재명의 범죄 사실은 민주당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범죄와 국회 운영과는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게 꽉 족쇄로 지금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지금 국정감사도 엉망이고 제대로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민생이 첫째고 뭐 계속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생 현장을 지금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보이콧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단일 대우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전 의원이고 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최고위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는 조금 박해라고 했잖아요. 조홍천, 뭐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세 사람이 좀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조금 박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조어를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단일 대우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의 이 거대 야당이 올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크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버티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예를 억울하게 정말 정치 탄압,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그 범죄가 예를 들어서 뭐 경미한 거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혐의들이 너무 엄중하고 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조차 제기되는 거에다가 또 이 여당에 대한 그 어떤 나름대로 야당의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재명 방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도 제대로 야당의 역할도 사실은 민생을 살피고 국가가 바로 가도록 하고 여당과 또 행정부의 어떤 독주를 막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뭐 이재명 방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총선도 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이른바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3전 3패하겠다. 대선, 지선, 총선 3패하면은 사실상 현재 민주당이 그대로 온전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난파선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당 가능성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또 조홍천 의원, 이원욱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 투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신호탄을 울렸어요. 직접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진척이 돼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측근들이 아니라 이재명이 직접 그런 범죄와 여러 가지 대선 자금이라든가 각종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민주당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이는 거죠, 이제. 이미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하간 이 흐름대로 잘못 가면 오히려 막 방탄한다고 이렇게 무리하면 할수록 당의 위기가 커지고 또 이재명과의 결별도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재명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639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한 18분 했죠. 18분 28초인데요.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 이제 국정 전반에 관한 국가의 이제 뭐 올해 거긴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국가 전체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게 상당히 길고 전 분야를 다 이제 그 터치를 하게 되는데 크게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 실물 경제 성장을 하겠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 블록화 이런 단어들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나라를 잘 운영해 보겠다 이러면서 639조 원인데 이게 24조 원 줄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24조 원을 지출 구조 조정을 했더라고요. 늘 증가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줄이고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49.8%로 조금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이런데 이 뭐 특이 사항 중에 하나는 하여튼 긴축 재정 뭐 큰 건 아니에요 사실 600 몇 조에 지금 20조 줄였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런 기조를 더 늘리진 않으면서 이제 그 약자들을 상당히 보호하겠다. 그래서 약자 보호, 약자 복지라고 이제 용어를 썼어요. 네, 약자 그래서 복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두텁게 복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또 줄이겠다는 거죠. 줄여서 이제 그 경제 회복시키고 이런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특이한 점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뭐 거리를 두겠다. 이제 그런 그 미국 한미동맹 또 한미일 대만 문제 이런 데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걸 하나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보와 관련해서는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판단한다. 예.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다고 판단한다. 이게 나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진짜 핵탄두 소용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실험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응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한미연합 방위태세.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강화하고 있고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씨가 뭐 완전히 그냥 우길기를 다시 플러기냐 뭐 이러고 한 게 한미일 안보 협력. 근데 윤 대통령 확실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했어요. 네. 안보 동맹은 아니고 협력.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그 기조는 바로 잘 잡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10번을 지금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어떤 거는 생중계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우리가 검사 출신이라서 경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하는데 워낙 지금 이제 고물가 고금리 뭐 강달러 주식은 폭락하고 어렵잖아요. 그 자영업자들 뭐 엄청나게 어렵고 이러니까 여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이제 자기도 뭐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 그다음 미래 먹거리 찾기엔 산업의 고도화를 하겠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하고 다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워낙 도전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하고 스마트화 그리고 벤처를 키우겠다는 걸 했는데 다 방향이 좋습니다. 다 좋고. 근데 다만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은 그 국가 이 메모리 이 첨단 산업 키우는 것도 확고하게 정말 어떤 그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의 그 우선순위 같은 게 확실히 좀 안 드러나고 그다음 고용 창출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직 좀 안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국정 어젠다들에 비해서는 훨씬 세련되고 좀 포커싱이 됐으나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경제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많은 그 우리 저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 정상화.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국가 개판됐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정상화한 뒤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게 있고요. 군인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2025년에 이제 205만 원 이제까지 병장 월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하사관 월급하고 짬뽕이 되는 거냐 하고 뭐 말이 많았는데 장교들 초급 장교들하고요. 근데 현재 지금 82만 원인데 내년까지 130만 원으로 올리고. 아유, 뭐 1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건 이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병장 때 4,500원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얘기하니까 2,200원 받고 한 선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3,000원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130만 원이 이제 엄청나게 큰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군대를 어떻게 보면 인턴이다 생각하고 조금 또 국가 애국심도 가지고 어렵기도 하지만 한번 가서 이제 열심히 해볼 필요성이 이제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용이 너무 커지면 차후에는 뭐 모병제라든지 여성도 다 지원하고 이런 새로운 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제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 협력을 좀 강조를 했고 법정 기일 내 예산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민생의 숨통을 좀 터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예산안도 물론이고 또 정부조직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도 지금 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한 정국이어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될까? 또 법안도 다른 건 몰라도 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꼭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끌어가는데 5년을 끌어가는데 필요한 법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겠느냐 그런 의문이 지금 남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 씨 뽑아내기 전까지는 안 될지도 몰라요. 방탄한다고 지금. 사실은 지금 뭐 국제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뭐 잘못하면 지금 국가 디폴트하는 나라들도 나올 정도로 우려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정치 또는 뭐 이재명 당대표 보호 이런 데 올인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협치 지금 잘못하면 뭐 경제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 뭐 가게들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협치를 못하면 그 또 야당도 이렇게 그 저 당대표 지키기 이런 것만 한다면 야당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하죠. 뭐 정당 차원도 아니고 이재명 개인의 비리고 지금 조사하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뭐 새롭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또 자기들이 경선 과정에서 터뜨렸던 내용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안도 발목이 잡히지 않겠느냐. 민생의 숨통은커녕 민생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